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들이 따르면서 엔비디아가 오늘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학기 UC 계열 한인 학생 합격률이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신입생에 지원한 한인 81%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 결선을 앞두고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모금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10지구 현역 시의원 헤더 헙보다 무려 2배 더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애나하임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120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 8건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김원호, 정나은조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은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이호정조에 이어 16년 만에 금빛 스매시를 노립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금리 인하 기대에 일제히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13% 폭등했던 엔비디아가 오늘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과 다우, S&P 500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3%, S&P 500과 다우 지수가 1.37%와 1.21% 각각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오늘 하루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년 만에 가장 많은 24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다우존스 예측치 23만 5천 건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는 ISM 지수는 6월 48.5에서 이번 달엔 46.8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전문가들 예상치 48.7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미국 경제는 충격 없이 버틸 거란 전망이 퍼져 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생기면서 증시가 흔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To get to 2%, there's collateral damage, and collateral damage is a slowing of the economy.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대표 주식인 엔비디아가 6% 넘게 떨어지는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주식들도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경기가 식으면 자금을 원하는 회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달 24일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2분 기준 파크 산불은 39만 3천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현장 기온이 100도가 넘고 20% 이하의 습도와 돌풍까지 불면서 진화율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대원 6천여 명과 소방 헬기 41대, 소방차 516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파크 산불로 지금까지 건물 483채가 전소됐고 47채가 파손됐습니다. 올 가을학기 UC 계열 합격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한인 학생 합격률이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UC 총장실이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 UC 계열 9개 캠퍼스에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신입생에 지원한 한인 3,600여 명 가운데 81%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인 합격자 수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합격률 기준 2년째 오름세입니다.
한인 편입생은 지원자 750명 중 589명이 합격해 78.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UC 9개 캠퍼스의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25만 4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16만 6,700여 명이 합격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중 캘리포니아 출신 합격자는 9만 3,900여 명으로 합격률은 역시 소폭 상승한 70%입니다. 신입생 합격자를 인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라티노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안이 33.2%로 뒤를 이었고 백인은 18.3%로 집계됐습니다. 네, 11월 결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모금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10지구 현역 시의원 헤더 헛보다 무려 2배 더 선거 자금을 모금했는데요. 결선에서 역전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현역 헤더 시의원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진출한 그레이스 유 후보. 그레이스 후보는 최근 발표된 선거 모금 현황에서 현역인 헤더 시의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운 선거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그레이스 유 후보는 16만 1,000달러를 모금했고 헤더 시의원은 8만 2천여 달러에 그친 겁니다. 뚜렷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나 카운티 선거에서 선거 모금액은 대표적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결선을 이제 3개월여 앞두고 그레이스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6월 30일까지 돈 거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 캠페인에서는 16만 1,000불 들어왔어요. 감사하게 거의 2배 했어요. 상대방은 8만 2,500불 들어왔고요.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해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과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선거 캠페인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선에서 아쉬운 2위 득표를 결선에서 1위로 바꾸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오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미연합에서는 늘 시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시의원 당선된 후로는 더 많은 힘이 있고 더 좋은 일들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지역구 유권자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직접 만나는 데 당분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11월 결선으로 가는 막판 스퍼트에 돌입한 만큼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는 물론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뜻있는 한인들의 참여도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올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임대료 인상폭이 8.9%로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보호법으로 기본 5%의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해 해마다 인상률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8.9%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7월 말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해 임대료를 최대 8.9%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8.9%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1% 높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였던 지난 2022년의 10%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시정부마다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LA시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는 4%로 인상이 제한돼 있고 패서디나의 경우 올해 9월 말까지 2.75%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던 40대 남성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1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은 어제 아동 성추행 혐의 8건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올해 41살 토드 크리스찬 하트먼에게 120년의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하트먼의 컴퓨터와 USB에는 수천 개의 아동 음란물이 들어있었으며 직접 찍은 사진들을 통해 하트먼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애너하임 바인야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활동하던 하트먼은 결국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팝 문화 행사인 코미콘 인터내셔널 행사장에서 성매매 혐의로 14명이 체포되고 잠재적 피해자 10명이 구조됐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 사이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코미콘 인터내셔널 행사에 인신매매 태스크포스 팀이 투입돼 특별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팀 요원들이 성매수자로 위장해 성매매범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작전 중 구조된 잠재적 피해자 10명 중에는 16살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된 인신매매 용의자 14명에 대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반려견 입국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부터 항공과 육로 그리고 해상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은 반려견이 최소 생후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표준화기구 규격을 따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개 입국서를 CDC 웹사이트에 제출한 증빙 자료를 소지해야 합니다. CDC는 반려견이 미국 입국 전 생활한 장소와 예방접종 유무 등에 따라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며 이번 규정이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태극전사 맞대결이 펼쳐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 준결승에서 김원호, 정나은조가 서승재, 최유정조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든 걸 쏟아부은 감동적인 혈투였는데요. 한국 배드민턴은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이효정 조에 이어 16년 만에 금빛 스매시를 노립니다. 파리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세계 2위 서승재, 최유정조의 상대 전적 5전 전패로 열세였던 김원호, 정나은조는 패기를 앞세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숨막히는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게임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노련한 서승재, 최유정조가 구석구석으로 셔틀콕을 날릴 때마다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온몸을 날렸습니다. 김원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코트에 드러누우면서도 정나은 선수가 줄이 끊어진 라켓을 바꾸러 간 사이 강스매시로 점수를 따내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원호는 16대 13으로 앞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메디컬 타임을 요청한 뒤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힘도 없어 보였지만 김원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듀스 접전 끝에 마침내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명승부를 펼친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올림픽 결승에 오른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김원호 선수는 인터뷰를 할 힘도 없을 만큼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뛰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승까지 이제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 간절하게 시합에 더 임하게. 김원호, 정나은조는 세계 1위 중국조와 결승에서 맞붙고 서승재, 최유정조는 세계 5위 일본조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승패와 메달 색깔을 떠나 우리끼리 펼쳤던 치열했던 준결승전은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밝히며 진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네, 복싱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자 복싱 54kg급의 임애지 선수가 8강에서 콜롬비아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12년 만에 복싱 메달이자 한국 여자 복싱 올림픽 첫 메달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어서 유병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손 아웃복서로 신장 165cm의 임애지는 자신보다 6cm 작은 콜롬비아 카스타네다를 상대로
거리를 유지하는 아웃복싱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카스탄에다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며 스트레이트를 날리자 이매진은 정확도 높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채점 결과 정타를 더 많이 맞힌 이매지가 48대 47로 우세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카스탄에다가 덤벼들었지만 이매지는 말려들지 않았고 사각 링을 최대한 넓게 쓰면서 잽으로 많은 유효타를 날렸습니다. 불리함을 느낀 카스탄에다는 3라운드에서 거세게 반격했지만 이매지는 침착하게 유효타를 날리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리고 모두가 숨죽이며 판정을 기다릴 때 이매지는 주먹을 불끈쥐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매지의 팔을 번쩍 들자 포효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매지는 3대2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올림픽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을 따로 치르지 않고 3, 4위 모두에게 동메달을 수여하는데 값진 동메달을 따낸 이매지는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딴 건 2012년 런던에서 남자 60kg급 한순철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에서도 제 경기를 지켜봐 주시느라 안 자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3년 전 도쿄에서 1라운드 탈락의 아픔을 사상 첫 메달로 씻은 이매지는 모레 튀르키예 아크바시를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탁구 에이스 삐아기 신유빈 선수도 엄청난 명승부 끝에 일본 선수를 꺾고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 점만 더 주면 경기를 내주는 벼랑 끝에 몰렸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짜릿한 승리에 신유빈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파리에서 하성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유빈은 초반부터 일본의 히라노를 몰아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상대가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네트에 걸린 공을 끝까지 따라가 받아넘기는 집중력 높은 수비를 펼치며 순식간에 3게임을 따내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4번째 게임을 앞두고 히라노가 옷을 갈아입으며 시간을 끌었는데 여기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히라노의 스매싱이 몰라보게 날카로워지면서 결국 내리 3게임을 내줬고 마지막 7번째 게임까지 끌려갔습니다.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게임에서도 한 점만 더 내주면 패하는 매치 포인트에 2번이나 몰렸는데 여기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공격 속도를 더 높여 상대 실수를 이끌어내며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고 11대 11에서 상대의 공이 2번 연속 네트에 맞으며 내리 2점을 따냈습니다. 1시간 20분의 대열투 끝에 극적인 승리가 확정되자 신유빈은 2팔을 번쩍 든 뒤 얼굴을 감싸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히라노도 아쉬움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 2004년 이후 20년 만에 단식 4강에 오른 신유빈은 도쿄올림픽 챔피언인 중국의 첸망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저도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행이라는 마음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눈물을 쏟은 명승부였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20년 만에 한국 탁구 단식 메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자 단식의 장호진은 8강에서 브라질의 칼데라노에게 져 준결승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네, 남녀 단체전을 석권한 한국 양궁이 개인전에서도 6명 전원이 16강에 오르며 순항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은 임시현과 김우진이 혼성전에 나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파리에서 이정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자 단체전 10회 연속 우승의 주역 전운영은 개인전에서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영국의 페니 힐리를 6대2로 제압하고 힘찬 첫 발을 뗀 전운영은 이어진 독일의 슈바르츠와 32강에선 벌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차분하게 활을 쏘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좀 이게 길어져가지고 그냥 쏘긴 쐈어요. 단체전보다는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선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전체 1위로 개인전에 나선 임시연도 64강과 32강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가뿐하게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김우진과 짝을 이뤄 나서는 혼성전 출전을 앞두고 좋은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이 오빠 지금 폼 좋고요. 항상 든든했던 것처럼 내일도 든든할 거고. 이관왕 자신 있으세요? 뭐 열심히 해보면 되겠죠 뭐. 임시연과 김우진은 혼성전에서 타이완과 16강전을 시작으로 나란히 대회 2관왕을 노립니다. 어제 경기를 준비하다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하루 늦게 개인전에 나선 김재덕도 기분 좋게 64강과 32강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남녀 6명 전원이 개인전 16강에 오른 한국 양궁은 이미 차지한 남녀 단체전을 포함해 사상 첫 5개 전 종목 석권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파리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숨진 하마스의 수장이 미사일이 아닌 2달 전 미리 설치된 폭탄에 목숨을 잃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이 훼손됐고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부에서 하마스 수장 하니에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하니에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해 이곳에 머물다 살해됐습니다. 이 귀민용 숙소에 2개월 전 폭탄이 설치됐고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다수의 중동 국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폭탄이 어떻게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주재로 하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가 거듭 강조됐습니다. رژیم غاصب صهیونیستی بداند بهای گزافی برای شبیخون بزدلانه به حریم امن جمهوری اسلامی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등을 제한 공격하거나 레바논과 시리아 등지에서 동시 공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니의 암살과 관련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ישראל נמצאת במוכנות גבוהה מאוד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הן בהתקפה.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מעשה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휴전 협상을 주도해온 하니에를 암살한 건 협상을 깨겠다는 네타냐후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쟁을 촉발시킨 하마스 사령관 데이프도 지난달 숨졌다며 당시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가 돌고 돌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권 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인도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한창준 테라폼레스 최고 재무책임자와 함께 포도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된 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등을 놓고 송환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위조 여권 관련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현지의 외국인 수용소에서 송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오는 9월 22일까지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 위안부 전시회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 위안부 전시회가 열립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11주년을 맞아 글렌데일시와 리플렉트 스페이스 갤러리가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아네트 미에 김과 오경분, 도나리 등 한국과 중국, LA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미주발 노선 항공운임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4일부터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노선 출발편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권 탑승 유효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이 올해 79주년 한국 광복절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잔리 의원은 8월 15일을 한국의 독립기념일로 인정하고 이념과 이상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한인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에는 시의회에서 광복절 선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시에서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의회는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30마일로 규정돼 있는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조지아 북부 대부분 지역에 내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폭염은 내일에는 최고 기온 96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비가 올 확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요즘 같아선 정말 하루 종일 찜통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인데요. 한번 눈이라도 시원해져 볼까요? 특별한 설정의 예술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합성 아닌가요? 주변으로 상어가 마구 돌아다니는데 한 남성이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춤을 춥니다. 물속에서 하늘하늘 우아한 몸동작을 선보이는 이 남성은 인도 최초의 수중 댄서라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자 최근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을 돌며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댄스 산매경. 기술과 아름다움의 접목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내려면 뛰어난 폐활량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인도로 가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아이가 원숭이들에게 공격을 당한 건데요. 원숭이들은 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를 끈질기게 물고 잡아 끌면서 괴롭혔는데 다행히 성인 남성이 도와주러 나서자 아이를 놓고 달아났습니다. 원숭이가 많은 인도에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처럼 떼지어 인간을 공격하는 원숭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올림픽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 또 사람이 아니어도 출전할 수 있다면 이 제주꾼이 메달 따는 건 아마 떼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내주자 견공이 그 위를 폴짝폴짝 밟고 뛰어오릅니다. 조심조심 고난도 외줄 타기까지 능숙한데요. 독일의 파르쿠르 선수가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달리고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는 등 극한 스포츠인 파르쿠르의 주요 동작 몇 가지를 재미삼아 견공에게 가르쳤다는데요. 금세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면서 인터넷 동물 스타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혹시 주인과 경쟁이라도 붙은 걸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평소 주인이 훈련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덕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